앞으로 4년간 제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선출됐습니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도지사 선거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제주도민이 선택한 제주도정의 수정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였는데요. 선거 막판에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라는 변수에 맞닥뜨렸지만 제주도민의 선택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도내 언론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본선거에서는 KBS를 비롯한 방송 3차 출구조사에서부터 허양진 국민의힘 후보를 여유 있게 누르고 최종 개표 결과에서도 출구조사와 비슷한 차이를 보이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제주에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오르면서 오 후보 측은 중도표를 잃을까 우려했지만 반전 없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제주에 직격탄이 될 정말 최악의 공약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도지사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한 점이 이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에 입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허양진 국민의힘 후보가 20년 정치 경력에 오 당선인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하나는 오 당선인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오 당선인은 도의원 2선에 국회의원 2선, 이낙연 전 당대표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까지 약 20년간 도정과 국정과 관련한 경험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직전 국회의원 시절에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주도해서 현안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오 당선인은 제주와 전혀 논의한 적 없는 사안이라면서 중앙당의 철회를 요구하고 도민 편에 선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선거자문단은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제주에서 정권을 견제하는 표심을 드러냈다고 바라봤는데요. 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다 보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의한 유리한 구도였는데요. 제주의 경우 지금까지 4.3 해결 과정 등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니 새 정부를 견제해 주길 바라는 투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출신 제주도지사가 배출된 건 지난 2002년 새천년 민주당으로 나온 우금민 전 제주도지사 이후에 20년 만인 만큼 앞으로 오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은 8년 만에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제주도 교육감에는 보수 성향의 김광수 후보가 당선되는데요. 8년간 제주교육을 이끌어온 이성문 후보와의 대결에서 초박빙일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따돌리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이성문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는데 4년 만에 결과가 뒤바뀐 건데요. 8년 동안 이어진 진보 교육감에 대한 피로감이 승리를 견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학력 저하 우려와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이 컸다 보니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가 중도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데 가장 큰 승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도민들의 선택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았죠. 여기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승자는 이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는데요. 선거 초반에 전략공천 논란 속에서 같은 당 후보가 이제 무소속에 나선 데다 무려 5번째 도전인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까지 나서면서 쉽사리 당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 불똥까지 튀고 선거 막바지에는 상대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20년간 민주당 텃밭이던 제주시을 국회의원 자리는 어김없이 또 민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상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승부를 가른 건 새 인물론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김 당선인은 수차례 출마와 당선 경험이 있는 상대 후보들의 견져보면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 출신에다가 그 김앤장 변호사, 청와대 정무비서관까지 두루 경험을 갖춘 김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제주를 위해 자신을 써달라고 호소한 김 당선인은 어제 당선 소감에서 2년 후, 6년 후 선거에선 훨씬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2선, 3선까지 노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김 당선인이 앞으로 얼마나 제주도민을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힘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도의원 선거 얘기도 해볼게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정권 교체 바람이 불면서 국민의힘이 다수의 석을 차지한 것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도의원 선거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 앞치락 뒤치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다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전체 45석 가운데 비례대표와 교육위원을 뺀 지역구 32석 중 70% 정도인 2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유일한 당선자였던 김한국 후보의 재선을 포함해 8석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특히 서귀포시 10개 선거구 중 절반인 5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윤석열 정부의 제주 공약인 제2공약 추진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소속 당선자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양병우 당선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비례대표 8석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가져갔는데요. 4년 전의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29석에서 27석으로 2석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에 국민의힘은 5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나 양당 모두 선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체제에 민선 8기 도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군소정당은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 2명과 진보당 후보 1명이 나와서 도전을 했지만 모두 낙선했는데요.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지만 기준점에 못 미쳐서 결국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인데요. 거대 양당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일몰되는 교육위원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전국에서만 유일하게 제주에서 교육위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교감 출신인 고희숙 당선인은 여성 최초 교육위원으로서 남편인 강경식 전 도의원과 첫 도의원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제주시 동부권에서는 강동우 전 제주시 교육지원청장, 서귀포시 동부권에선 오승식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서부권에선 정의훈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교육행정 경험자들이 당선됐는데요. 또 제주시 서부권은 김창식 전 교육위원이 무혈 입성했습니다. 교육위원 제도는 이제 4년 뒤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교육위원 역할에 대한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는 도민들이 많은 만큼 이들 당선인들이 도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각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 수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이것들을 잘 지켜내는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